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1학년 딸과 초등학교 5학년 쌍둥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정지연이라고 합니다. 제 직장인 중학교에서는요, 23명의 남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나들면서 교직 생활을 해왔고, 또 집에서는 세 아이를 키우며 초등학교에 대한 간접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불안을 주세요. 안심을 드립니다. 책 발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제 경험을 나누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을 부모만 모르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우리 어머님들 입장에서 아이를 직접 낳아서 기르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이의 적성, 기질, 성격 아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학교 생활만큼은 이 어머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뭔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요. 어머님들이 항상 오셔서 하시는 그 첫 번째 질문이 우리 누구누구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나요? 하면서 굉장히 불안 섞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학교 생활만큼은 이렇게 잘 모르겠고 뭔가 걱정이 되어 가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어머님들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그것들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녀의 학교 생활에서 어머니가 통제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선생님이고요. 두 번째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과 친구들이 내 아이의 학교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까요? 한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만날 수 있는 담임 선생님은 최소 12분이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각 과목별로 선생님이 각각 들어오시기 때문에 교과 선생님까지 합치면 정말 수십 명의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이 선생님과의 만남은 참 중요해요. 나의 교육적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날 사랑해주시고 이해해주시는 선생님을 만난다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 정말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또 그걸 바라보는 어머님들 참 안심되시고 흐뭇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반면에 소위 케미가 맞지 않은 선생님과 아이가 1년을 보내게 된다면 자칫 힘들고 어려운 학교 생활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이 선생님과의 만남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쌍둥이 아들들이 저학년일 때 학교 상담을 하러 저도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교직 15년차 교사도 이 담임 선생님과의 만남은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저희 그 아들들의 그 진단평가 결과지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기초 학습이 많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가정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가뜩이나 긴장하면서 갔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많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 예상처럼 저희 담임 선생님은 저희 아이들에게 숙제도 많이 내주시고 학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매일매일 아이들과 이 숙제를 해나가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피곤하고 좀 힘든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좀 선생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좀 건강하게 자라고 재밌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엄마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정말 잘 적응을 했고요. 학년이 끝날 때는 그 선생님과의 헤어짐을 몹시 아쉬워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초등학교에서 만난 선생님 중에 누가 가장 좋았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선생님을 꼽을 정도로 아이들이 매우 만족해 했어요. 이 1년을 겪고 나서 저는 저를 많이 돌아보기도 했고 또 어떤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스타일도 다르시고 교육적인 철학도 다 다르시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이 교직에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발휘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과
각자 나름의 장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씨앗을 분명히 남겨주시는데 그것이 발현하는 시기가 아이마다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담임선생님 초반에 몇 번 만나고 나서 그 선생님 좋다, 싫다, 나쁜 선생님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지켜보고 우리 선생님을 내 아이를 기르는 나의 동반자 내지는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님들 중에서 이미 선생님과 많은 갈등을 겪어보신 분이나 어려운 학교 시간을 보낸 자녀를 기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마저도 약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 아이와 갈등을 겪는 선생님을 보면서 내가 중요시하는 또 우리 가정이 중요시하는 교육적 가치가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우리 선생님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부분을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한번 그 부분을 채워주겠다. 이런 목표도 수립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그때의 어려움을 기반으로 그 다음 연도 선생님에게 학병 총회나 상담 시간에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부탁의 말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에게 우리는 배울 점이 있다는 그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선생님을 마주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학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 제가 자그마한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과 이제 갈등이 벌어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인데요. 보통 어머니들은 자녀를 통해서 학교 생활을 들으시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어릴수록 자기 주변의 일만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미숙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전달되는 그 정보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반 친구의 어머니나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정보를 다 이제 수집한 다음에 다각도로 어떤 사태를 좀 생각해 보시고 감정은 조금 낮추시고 이성적인 면을 좀 더 높이신 다음에 담임 선생님께 이제 아이 메시지로 선생님을 비난하고 이렇게 채찍질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아이 메시지로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시면 충분히 그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실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머니들이 이제 자녀 앞에서 담임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막 하시고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다가 학교 와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선생님의 조언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선생님의 지도도 잘 따르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씨앗을 뿌려주신다고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씨앗을 받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선생님에 대한 그 비난이나 어떤 나쁜 감정들은 좀 뒤로 숨기시면서 아이들에게 잘 지내보라고 이렇게 좀 지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자녀의 학교 생활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친구 문제일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내 아이 친구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없고 띄워놓을 수도 없는 거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그렇거든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내향적인 면과 외향적인 면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끔은 더 내향적인 면이 발현될 수도 있고 또 외향적인 면이 더 발현될 수도 있어서 집에서 하는 모습과는 정말 좀 다른 그런 모습을 학교에서 표현하기도 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 많은 친구들도 있죠. 제가 볼 때 그런 친구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존감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도 너그럽게 다른 친구들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친구들과 함께 이 뭔가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낼 특기나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농구를 좋아해서 친구들과 농구를 같이 할 수 있고 농구 경기를 보러 같이 간다든지, 축구를 좋아한다든지, 뭐 요즘 어머니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여가 시간에 같이 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함께 보낼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너무 자기 생각이 확고하고 이렇게 좀 날이 서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친구들보다는 좀 너그럽게 부족한 친구들도 포용해주고 받아들이는, 소위 말하는 넉살 좋고 좀 이렇게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친구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도 염려가 되실 텐데요. 어머님들이 어떻게 이 친구들을 도와주시면 좋을지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나눔에 대한 거란 생각을 했어요. 내 거, 내 성적, 나의 성취,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은 뭔가 베풀고 나누는 걸 보면서 타인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뭐 간식을 나누어 먹는다든지, 내 물건을 누구에게 빌려줘 본다든지, 책을 빌려줬다가 다시 받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나누고 함께 쓰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 이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결 문제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반에도 이런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몸에서 자꾸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아이들에게 너무 놀림을 받는 친구 있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교복도 입혀주시고 매일매일 청결하게 씻는 것, 이것 한번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존감 얘기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이들이 활짝 웃는 건강한 그런 미소가 참 예뻐요. 이렇게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려면요,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갖는 그 감정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시고 누르지 마시고 그것을 입으로 한번 읽어주시면서 그런 감정 드는 거 당연하다, 지지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자존감을 기르는 첫 번째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 아이 학교에 보내놓고 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 다소 걱정되는 마음 있으실 텐데요. 내 아이를 믿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신다면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것들 하나하나 해가면서 저희 공교육을 더욱더 튼튼하고 안정된 곳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